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주식 랠리 지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걱정은 나중에입니다. 높은 금리, 오피스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은 나중에 하자는 내용입니다. 12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CPI가 전월 대비 0.3에서 0.2% 상승한 것으로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다는 뜻인데, 당초 이 물가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을 경계하던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별히 S&P 500 지수는 5천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월가가 연준의 생각을 잘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금리가 시장의 생각보다 길게 유지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월가는, 다시 말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좋은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 시점은 점점 뒤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곧 인하될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과는 다른 현실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죠. 물론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으면 채권시장이 위험하죠. 채권시장은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시장의 규모가 그리고 영향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차입을 한 기업들이나 부채가 많은 가계도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위험하죠. 어쨌든 시장의 예측과 달리 고금리가 길게 유지될 수도 있다는 이 지적을 시장 참여자인 우리로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줄여서 NICB라고 하는데, 이 NICB가 오피스 가격 하락 때문에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거의 50%나 하락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은 미국의 중소은행들 또는 지방은행들까지 이 위기가 전이되었고, 일본 그리고 스위스 일부 은행에도 이 영향이 미쳤습니다. 작년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은행업, 특히 중소은행업 전체에 위기가 닥쳤죠. 올해도 그런 것이 아닌지 현재 전 세계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자 많은 부채를 얻어서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영끌족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매가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매 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전월 대비로 28%나 증가한 거의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11월 3,593건에 이어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탓에 앞으로 경매 물건 증가세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편 암호화폐, 특별히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 얼마간 조정기를 거치더니 상승세가 가속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거치더니 최근 개당 4,700불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4월로 예상되는 4차 반감기를 앞두고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적극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의 글로벌 인터넷을 만들고 있다고 한껏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2,100만 개로 한정된 희소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국가 간할권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두렵거나 정부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걱정한다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로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난 한 주 1.4%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는 거의 6%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에 비해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2.38% 올랐고요. 특별히 지난 2주간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 1월 하순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진 탓에 아직도 거의 2%가량 연초 대비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한 달 차트입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더니 떨어지지 않고 거의 4.2%대까지 올라와 있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 6개월 차트입니다. 작년 9월 하순 배럴당 94달러에서 연말까지 쭉 떨어지더니 24년 새해 들어서는 70불대를 유지하고 있죠. 지난주에 조금 올라서 76.55달러대에 이르렀습니다. 금 선물 차트 연초 대비로 1.67%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약보 압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10.53% 상승했습니다. 1월 11일 날 현물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 굉장히 올랐다가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하락한 뒤 1월 하순부터 반등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죠. 최근 급등세에 힘입어 연초 대비로 현재 6.74%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세계 경제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미국의 낮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 랠리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체력은 썩 좋지 않죠. 예를 들어 연방정부 부채가 24조 달러에 달하고요. 가계부채는 23년 4분기에 2,12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총액은 17.5조 달러나 됩니다. 강한 경제 데이터가 발표됨에 따라 생각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곧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강한 경제 데이터는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강한 경제 데이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채권 시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 하에서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게는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되죠. 부동산 대출 가치 하락, 오피스텔 가격 하락이죠. 이에 따라 뉴욕의 한 은행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은 중소은행 그리고 지방은행으로 위험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스위스 등 두려움과 불안이 일부 국제화되고 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걱정의 요인이 있지만 걱정은 나중에 하고 현재 발표되는 좋은 경제 데이터에 의거해서 지난주 주식시장은 랠리를 펼쳤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반등해서 1월 고점 47,000달러 돌파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뛰어든 대표적인 투자 회사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열심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는 가치의 글로벌 인터넷이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이 쓰는 무용지물이라고 폄하하더니 지금은 디지털 골드에 해당된다고 비트코인을 한껏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구정으로 새해입니다. 블랙록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해가 바뀌면서 시대도 바뀌었다는 인상을 저희에게 줍니다. 이번에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깨끗한, 우리 성경에는 정한이라고 되어 있죠. 정한 마음의 창조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기자는 하나님과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간구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구원된 자가 느끼는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의 회복과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는 끝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바라고 있죠. 경우에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바라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함, 나를 붙드소서의 그런 바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